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3번 시크릿 실천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은 40페이지 병이 나았다고 생각하면 증세는 나에게 오지 않는다. 네. 어떤 분이 그런 병에 자신의 지병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을 통해서 그걸 배움으로 인해서 자신의 병을 완전히 낫게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례를, 자신의 사례를 이렇게 글 카페에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글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분이 초등학교 때 길을 건너다가 자전거 사고를 당해요. 그래서 자전거에 그 오른쪽 다리를 치여서 다치는 사고가 생기는데 그때는 괜찮았대요. 그런데 며칠이 지난 후에 다리가 갑자기 움직이려고 하니까 다리가 마비 증세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온몸으로 마비 증세가 오고 그러면서 머리도 띵해지고 그렇게 되면서 기절까지 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뤄요. 그런데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자꾸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다니고 막 이 약도 써보고 저 약도 써보고 했는데도 별로 이렇게 차도가 없었어요. 나아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이분의 변명을 뭐라고 얘기해 줬냐면요. 향정신성 신경장애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향정신성 신경장애라고 판명이 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병을 가지고 약을 계속 먹으면서 꾸준히 계속 먹으면서 지내오는데 그 시간이 22년간 계속 그 마비 증세 오는 거와 그런 거를 겪으면서 약을 먹으면서 그렇게 지냈던 거예요. 정말 오랜 시간이죠. 22년이라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 고통을 겪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이거를 고치게 됐냐면요. 그러던 어느 날 책을 읽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책을 뭘 읽었는지는 모르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한 알의 약을 먹으면 그러니까 아파서 약을 먹으면 이제 하나를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4분의 1로 쪼개서 먹어도 그거 내가 하나를 먹은 거와 똑같은 약효를 느낄 수 있다는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도 그 책을 보고 똑같이 자기도 그렇게 해본 거예요. 자신의 매일 복용하는 그런 약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 개잖아요. 근데 그거를 4분의 1로 줄여서 그 약 성분의 양을 4분의 1로 줄여서 먹어본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책을 보고 거기서 이제 행동으로 해봤는데 거기서 효과를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에 대한 그런 믿음이 생기잖아. 아, 이게 책에서 이렇게 읽고서 했는데 이게 정말 이루어지는구나. 그런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책 내용이 플라시보 효과하고 어떻게 보면 같은 종류인 것 같아요. 플라시보 효과가 원래 어떤 사람이 몸이 아픈데 그냥 비타민을 주면서 그 아픈 환자에게 이 약을 먹으면 완전히 100% 낫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약을 주죠. 그런데 정말 그 약을 먹고 비타민을 먹고 정말 병이 나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긍정적인 그런 믿음으로 병세를 호전하게 만드는 그런 현상을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분도 그렇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믿고 먹으니 그렇게 행동을 했더니 정말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책을 읽었는데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읽게 됐어요. 근데 그 책에서는 이제 양자 물리학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그런 세상의 근본 물질이 그런 파동으로 되어 있어서 나의 존재하고 나의 존재 내 자체의 그런 에너지가 나 혼자 온전히 혼자만의 것이 아니고 그런 다른 사람과 나와 다른 사람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 더 나아가 나와 다른 물체들하고도 그런 파동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의 공동체로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 책을 통해서.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생각이 내 생각이 그런 내 생각 그 자체가 그 하나의 것이 아니고 나와 다른 것이 모두
파동을 일으켜서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그러한 것들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이 사람은. 그러면서 나의 생각이, 내 자신에 대한 생각이 그거 생각 자체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다른 모든 것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조금 시야가 넓어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병에 대한 생각도 어떻게 보면 내가 앓고 있는 병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마비가 오는 게 당연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생각의 넓이가 시각이 넓어지면서 다른 방향도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분의 병명이 그 증세가 향정신성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할 때 자신의 정신이 이런 마비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서 그래서 이 증세가 계속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이 병을 한번 거부해 봐야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잠깐 시크릿의 책 내용을 인용해서 쓴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이 좋아서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내가 남에게 좋은 말을 하는 것은 나에게 좋은 말을 하는 것이며 내가 남을 미워하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이 다 모두의 하나의 공동체라고 했잖아요. 다 연결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하면 그게 나에게 좋은 말을 하는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나를 미워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도 잘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다시 되돌아와서 이분이 그 증세가 이제 마비 증세가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거부를 하기 위해서 끌어당김의 법칙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마음속으로 생각 속에 이 병은 곧 나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자기 자신에게 자꾸 각인시키면서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이제 이분이 성당을 다니셨는데요. 성당에 미사를 보면서 그러니까 계속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미사를 보면서 내가 곧 나으리라 그런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에 내가 곧 나으리라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자신이 계속 난 이 병을 곧 나을 거야 하는 믿음을 자꾸 새기면서 자신도 모르게 미사를 보면서 기도처럼 나온 거죠. 내가 곧 나으리라 그런 말이 자동으로 나오게끔 기도처럼 그런 식으로 계속 열심히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런 믿음을 실어준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요. 정말 나았어요. 그 마비 증세가 없어졌어요. 그런 믿음을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하면서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도 조금 위험한 시기는 있었죠. 비가 오거나 그러면 궂은 날이 되면 그 마비 증세가 오려고 이렇게 다리하고 근육들이 마비 증세가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제 거기에 신경을 집중하면서 나는 다 나았어. 나는 다 나았어. 나는 건강하고 부유하며 행복해.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그 다리에게 마비가 오려는 다리에게 그 다리에 집중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 다 나았는데 너 왜 그래? 그러면서 나 다 나았어. 건강하고 나는 부유하고 행복해. 그렇게 자신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다리가 괜찮아지더래요. 그래서 그런 일이 시작으로 4년 넘게 그런 마비 증세가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심리적인 것이 얼마나 강인한 힘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정말 내 병을 정말 22년간 앓고 있었던 그 병을 낫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의 믿음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 글을 읽으면서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예요. 초등학교 때 4학년 때
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사고는 아니고 학교 수업 중에 무엇을 이제 뭐 실습이 있었어요. 실습을 하고 나서 쉬는 시간에 잠깐 이제 놀이터에서 노는데 어떤 남자친구가 이렇게 막 이제 걸어오길래 제가 막 웃으면서 이제 실습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말을 했는데 그 친구는 약간 그때 어렸을 때 약간 컴플렉스가 있었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 조금 지나서 알았죠. 그런데 정말 그게 좀 심했던 친구였는데 내가 웃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자기를 비웃는 듯이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툭 쳤어요. 툭 쳤는데 화를 내면서 툭 쳤어요. 그런데 그 명치 바로 밑에를 때린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너무 놀래서 모르고 막 걸어가다가 교실에 가서 쓰러졌는지 가다가 쓰러졌는지 쓰러졌나 봐요. 제가 눈을 떠보니까 양호실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오래전 이야기인데 양호실에 있어서 의식이 조금 돌아왔는데 잠에서 깬 것처럼 돌아왔는데 옆에서 선생님들이 막 놀래서 그러고 친구들이 다 제 팔과 다리를 막 주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놀래서 그랬는지 어쩌는지 저는 기억이 없는데 제 다리가 이렇게 뒤틀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경련처럼 이렇게 뒤틀렸나 봐요. 다리가 돌아가고. 그래서 놀라고 막 주물러주고 팔다리를 주물러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한참 만에 부모님이 오셔서 병원을 갔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때도 이 나를 때린 친구가 너무 놀래서 이제 제가 학교에서 집까지 걸어서 초등학교 때 어린 시절이니까 한 30분은 걸리는 거리였거든요. 엄청나게 달렸나 봐요. 그래서 헥헥대면서 그 친구가 와고 저희 부모님한테 쓰러졌다고 제가 쓰러졌다고 얘기를 해갖고 부모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큰 병원에 갔어요. 가서 검사를 받고 했는데 아무 이상은 없대요. 그런데 그 의사가 약간 놀래서 그런 것 같다고 그냥 그렇게 얘기만 했어요. 부모님이 저한테. 그러니까 진료실엔 저는 안 들어가고 부모님만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그래서 좀 놀래서 그런 것 같다고, 아무 일 없다고, 괜찮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걸음을 못 걸었어요. 놀래서. 쓰러지고 나서 걸음을 못 걸어서 안고 가고 안고 오고 했거든요, 부모님이.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그날부터 우황청심원을 주시더라고요. 옛날이라 우황청심원 되게 귀했거든요. 그거를 이제 어리니까 조각을 나눠서 그날도 먹고 그 다음날도 먹고 계속 그랬어요. 그리고 하루를 쉬었나?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다음날 학교를 가야 되는데 다리에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천천히 걸어서 가고 언니하고 제 가방을 들어주고 언니가 친구들이 같이 이제 부축을 받고 그리고 학교를 가고 그랬어요. 며칠을. 그러니까 좋기는 하더라고요. 다 위해주고 어린 마음에 가방도 다 들어주고 그래서 그때 그런 일이 있고 그리고 나서 딱 1년 있다가 괜찮았거든요. 1년 있다가 막 이제 청소를 하는데 그때 친구가 우연히 저를 툭 건드렸어요. 장난치다가. 그랬는데 똑같은 증세가 오더라고요. 잠깐 휘청하면서 다리에 힘이 쭉 풀리면서 쓰러지는데 이제 기절까지는 안 했지만 현기증처럼 잠깐 깜빡하고 그 기운이 없어서 쓰러지다가 이렇게 주저앉았어요. 앉았다가 한참 만에 괜찮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를 겪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괜찮았어요. 아무 일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성인이 되고 21 초반대에 그때 이제 언니가 그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니도 몰랐대요. 그때는 몰랐는데 한참 지난 다음에 내가 다 괜찮아졌을 때 그때 이제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의사가 저보고 제 상태가 너무 놀래서 그런 것 같은데 못 걸을 수도 있다고. 그리고 다음에 또 한번 그렇게 발작이 생기면 20살 전에 그런 일이 또 발생이 되면 성인이 되기 전에 발생이 되면 못 걸을 수도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몰랐죠. 몰랐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줄 알고 아무 이상 없다고 하니까 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나
그런 걱정이나 그런 건 하나도 없었죠. 그랬는데 제가 그때 그 말을 들었다면 심리적으로 힘들어서 오히려 괜찮을 수 있었는데 더 다리의 상태가 온전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보면서, 아, 그때 그런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안 듣고 부모님이 그거를 이제 비밀로 붙이고, 안 하시고 했던 것이 내가 건강하게 잘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께 감사하죠. 그래서 그런 심리적인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내가 없는 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몸이 어디가 이상이 생기고 아픈 상황이 된다면 내가 그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 정말 가벼운 병인데도 오랫동안 앓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정말 힘든 병이지만 그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다 완치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어디가 안 좋거나, 그리고 마음이 힘들거나, 몸이 어디 아프거나, 그렇다면, 나도 나을 수 있구나. 그러한 믿음을 한번 가져보시고, 그런 나을 수 있는 거에 최대한 노력하면서 그런 정신적인 믿음도 함께 한다면,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이 결합을 해서 정말 훨씬 더 효과 빠르게 내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처럼, 이분처럼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분은 다 낳고 나서 자신의 그런 병을 되돌려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 그런 마비 증세가 더 자주 왔던 원인 중에 하나가 관심을 끌기 위해서, 아니면 지금 그런 현 상태에서 그런 회피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심리적인 것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어디가 아프거나 안 좋거나 했을 때 제일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정신적 건강인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건강해야지만 그 병을 낫는 첫 발을 내딛는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으로 내 자신을 좋은 에너지가 이렇게 다가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에너지로 내 몸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긍정적인 에너지로 여러분의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